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5060을 택하시겠습니까? 퇴사하시겠습니까? 요런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중국의 한 직장인이 회사가 출장 가라고 해가지고 출장을 갔대요. 엔비디아 관련 행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대 올라가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막 그래픽카드 같은 거 뿌리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 직원이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같은 걸 나눠줬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직원이 5060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5060이에요. 그래서 직원은 기분이 좋았겠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회사에 갔는데, 근데 갑자기 회사 윗분이 오더니 야, 그거 5060 반납해 회사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윗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 인사부에서도 회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너 해고될 거야, 이렇게 위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5060 가질 거야, 우리 회사 나갈 거야. 이걸 선택하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60 솔직히 그거 30만원 40만원 하거든요. 정상가는 40 얼마, 핫딜 때 구매하면 아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거예요. 근데 회사 다니면 최소 200만원은 받겠죠. 정말 조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200만원은 받잖아. 그러면은 그냥 더러워도 회사 다녀야지라고 하면서 아마 5060을 반납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직원 5060은 못 참지라고 하면서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요. 물론 5090이라거나 5080이라고 해도 이런 행위가 용납되는 건 아니죠. 근데 조금 이해는 되잖아. 5090이면은 막 비싼 거는 500만원 이러거든요. 싼 것도 400만원, 비싼 건 500만원. 그러면은 회사가 좀 획가닥했다, 이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AI 관련된 무언가를 돌려야 되니까 필요하다, 뭐 이러던지. 아니면 퇴사한 직원도 5090이면은 500만원? 그래서 5090을 선택했다, 이렇게 납득이 갈 텐데, 5060 때문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회사도 그렇고 퇴사한 사람도 그렇고. 근데 퇴사한 분이 문제가 있진 않죠, 사실. 약간 회사에 학을 띄었을 수 있어. 야, 겨우 5060 가지고 이거 반납하라고 하는 회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러워서 퇴사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중국 월급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이 1인당 GDP가 한 1900만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1900만원? 근데 이게 격차가 엄청 심하다고 해요.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는 3000 얼마가 넘어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해, 베이징이랑 상하이는. 근데 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도 못 벌어.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평균하면은 1900만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고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는 회사가 이거를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정말 정당하게 정당한 추첨을 통해서 그 직원이 그래픽카드를 획득한 거라면은 회사가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 주작으로 그 직원이 당첨된 거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정말 정당하게 추첨으로 획득했다고 하면은 그건 그 직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픽카드 요 정도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점심 먹고 나서 자, 로또 한 장씩 샀어요, 다들 한 장씩 가지세요,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1등이 당첨됐어. 그럴 경우 그 로또를 나눠준 팀장님에게 당첨된 금액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소유권이 같기 때문에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에게. 그래도 약간 양심상 도의적으로 10%에서 30% 정도? 요 정도 드리면은 불만이 없을까? 있을까? 어렵네요. 그 팀장님이 대인배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적 소송을 걸어가지고 50%는 내 거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데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거기서 뭐 텀블러, 보조 배터리, 여름에는 휴대용 선풍기 이런 거 줄 때가 있거든요. 세미나 받으러 가면은. 겨우 그런 걸 가지고 회사가 내놔라 이러진 않을 것 같지만 가끔 옆에 직원이 뺏어갈 때는 있죠. 좋아 보이는데 나 줘라. 좋겠다, 놀러 가가지고 그런 거 받아오고, 이렇게 비꼴 때가 있어요. 얘기가 굉장히 잡설로 흘러갔는데, 5060이 아니라 만약에 5090이었다면, 회사에서 반납하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90이냐, 퇴사냐, 소송이냐?
근데 소송을 걸어도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기면 되죠. 이기면은 아마 변호사 비용 상대방이 지불해야 될걸? 맞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있으시면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좋은 뉴스예요. 지금 메모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내년 메모리 생산량 8배로 확대. 야, 드디어 메모리 부족 끝났다. 해소된다. 8배로 확대한대.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보도록 하죠. 최대 규모의 메모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는 현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수요는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인다. SK 하이닉스는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까지 메모리 생산 용량을 8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모리 생산량이 월 2만 대 수준인데 월 14만 대로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좋은 뉴스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만이 아니라 삼성, 마이크론을 비롯한 다른 공급업체도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메모리 부족 끝났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메모리 가격 폭락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어림도 없지. 그러나 메모리 생산량 증대 노력은 전적으로 AI 산업을 겨냥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버용, AI 그래픽카드용,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를 생산 증대할 것이다. 소비자 부분의 경우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소비자 PC용 메모리 알바입니까? 저희가? 지금 AI 산업이 꿀이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데서 메모리 내놔라. 비싼 가격에 주겠다. 난리 나고 있는데 끼케야 PC 유저들 16GB 메모리 이런 거 두세 장 깔짝 해가지고 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 공장을 늘려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GDDR7 모듈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거죠. 저전력 소켓 메모리 요런 제품에 할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메모리가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메모리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PC용 메모리는 아직 멀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막 찍어내도 이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고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PC 유저들이 원하는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기에는 아직 멀고 먼 험난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스팀머신 관련 내용이에요. 밸브가 스팀머신에는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PC 빌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예정이라고 해요. 이 보조금이 뭔 소리냐? 이거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요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콘솔 제품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요. 비싸다는 게 뭔 소리냐? 원가가 비싸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적자 보고 팝니다. 콘솔을. 장사꾼이 무슨 적자를 보면서 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적자를 보면서 팔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원가는 초창기에 뭐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랬을걸? 근데 막 60만 원, 70만 원에 팔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쉐어를 넓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싸면은 사람들이 안 사잖아. 그러면은 게임을 내도 안 팔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점유율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콘솔을 많이 뿌립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라이센스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때우는 거죠. 그러다가 콘솔이 1, 2년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비싸도 반도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다 보면은 콘솔 가격이 점점 싸져요. 보통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 수명이 한 7, 8년 될걸요? 그러니까 초창기 1, 2년은 손해보고 팔다가 점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를 안 보고 파는 거죠. 점점 이제 이득을 보는 거지.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면서 콘솔 가격이 내려가고 할인하고 이게 일반적인 판매 방식입니다. 근데 밸브는 스팀머신에는 보조금을 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가로 팔겠다. 손해보고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처음 스팀머신 관련 영상 올렸을 때 얘기했던 건데 리누스테크 팁에서도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스팀머신 한 $50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잠재적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 $500라는 가격이 비현실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메모리 가격 인상까지 하면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스팀머신 가격이 $800에서 $900 정도가 할 거라고 해요. $800면은 현재 환율로 110만 원이거든요. 엄청 비싼데 이건.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PC 시장이 약간 요동치고 있는데 그래도 스팀머신이 팔리려면은 $599 이걸 넘어가면은 굉장히 애매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599라고 해도 현재 환율로 88만 원이에요. 거의 90만 원이야. 90만 원.
근데 800에서 900달러? 이게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11월 다 갔잖아요. 이제 12월이에요. 그래서 스팀머신 발매일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하프라이프 3는 출시되지 않을 것이다. 기대도 안 했다. 밸브 대변인이 곧 출시될 스팀머신 하드웨어에 밸브의 새로운 게임이 사전 설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명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스팀머신 발표 이후에 업계 관계자들은 밸브가 스팀머신 출시와 동시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하프라이프 3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요? 라고 확실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스팀머신에 새로운 게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팀머신은. 문제는 얘야. 스팀 VR이야. 정식 명칭은 스팀 프레임이죠. 근데 그냥 스팀 VR이라고 할게요. 스팀 VR은 뭔가 내놔야 됩니다. 얘를 밸브 게임 없이 그냥 덜렁 내놓는다? 얘를 무슨 199달러에 팔지 않는 이상 메타 퀘스트 절대 못 이기죠. 얘는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까? 그 이후로 VR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 적이 없죠. 아직까지도 VR로 무슨 게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하프라이프 알릭스요. 그거밖에 없어. 하프라이프 알릭스 이후 그거를 뛰어넘는 게임이 나오지가 않았어. 그게 벌써 나온 지가 5년도 더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VR 시장이 암울한지를 알 수 있죠. 이 스팀 VR은 진짜 내놓을 거라면은 진짜 혁신적인 어떤 게임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밸브가 그래도 생각이 있겠죠. 스팀 머신은 솔직히 필요 없어. 새로운 게임. 이건 약간 PC 대용이잖아. PC 대용. 얘로는 할 게 이미 많아요. 스팀 라이브러리에 게임 많아 이미. 근데 스팀 VR은 다르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요 스팀 VR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거는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 AMD 피델리티 FX 슈퍼 레졸루션 일명 FSR이라고 불리우죠.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현학적이었는데 이제 그냥 FSR이 정식 명칭으로 될 거라고 합니다. FSR로 리브랜딩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누구도 FSR을 피델리티 FX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부르진 않죠. 다들 그냥 FSR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FSR을 정식 브랜드 명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스모뉴스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은 있는데 FSR 레드스톤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하죠. 사상 최대의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라데온 그래픽카드 RX 9000번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0일이에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A57, A77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긱벤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아마 내년 3월달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예상됩니다. 갤럭시 A57은 엑시노스 1680 칩셋을 탑재했다고 해요. 긱벤치 점수는 대략 싱글코어 1310점, 멀티코어 4300점. 요 수치는 대략 스냅드래곤 8 젠 1 정도의 성능입니다. 싱글코어는 살짝 떨어지는데 멀티코어는 그 정도 점수예요. 근데 요 성능은 아직 픽스된 결과값은 아닙니다. 요 수치는 테스트 스코어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조금 상위 제품인 A77 제품입니다. 얘는 싱글코어 1600점, 멀티코어 5500점이에요. 요 정도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스냅드래곤 8 젠 2 요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엑시노스 2400 계열의 칩셋이 들어갔을 거라고 해요. 요 정도면 뭐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샤오미 폰으로도 버스 지하철 탄다. 앞으로 샤오미 고객들도 지갑 없이 우리나라 지하철 버스를 탈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기반 교통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요. 좋기는 한데 국내 출시한 샤오미 15T 프로 여기에서만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지 샤오미 15T 프로만 해주는 건 또 뭐야? 아니 적어도 샤오미 코리아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전부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뭔가 고충이 있었겠죠. 사실 뭐 교통카드도 그렇고 페이류 요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삼성페이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구글페이 요런 거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샤오미 폰으로 국내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요런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응 기종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샤오미 15T 프로만 지원하는 건 좀 그래요. 요 샤오미 15T 프로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에요. 얘가 가격이 85만원짜리 스마트폰입니다. 85만원. 그래도 국내에서 조금 많이 팔릴 법한 레드미 시리즈
포코 시리즈 얘네들의 탑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요 레드미 시리즈, 포코 시리즈에도 탑재가 될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가격이 인하됐다고 해요. 그래서 PS5 디지털 에디션은 $399, PS5 프로는 $649라고 합니다. 와, 싸다. $399. 근데 지금 환율이 엄청 올랐죠. 옛날이었으면 얘가 뭐 한 40만원 정도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399는 58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도 좀 내릴까 해서 봤더니 국내 가격이 이미 45만 7천원이에요. 미국보다 싼데? 물론 45만 7천원에 팔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밑에부터는 62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 가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시면은 디지털 에디션 말고 블루레이 디스크가 들어가는 모델 얘가 60만원에 팔고 있어요. 60만원. 그러면은 미국 판매 가격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미국 판매 가격이 $399, 한화로 58만원. 근데 국내에서 더 상위 모델인 블루레이 달린 모델이 60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은 이미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이래가지고 저렴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이온2 제가 얼마 전에 플레이 소감 영상도 올렸죠. 이거는 뭐 별다른 소식은 아니고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NC소프트가 이런 애들이 아닌데 오늘 밤 8시에 아이온2 라이브가 진행된다고 해요. 얘네가 4일 전에 긴급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틀 전에도 라이브 방송하고 오늘도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요. NC소프트가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간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었나? 절대 망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NC소프트가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재빠르게 반응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온2가 처음이야.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걸? 특히나 다른 회사도 아니고 NC소프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쇼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정말 뭔가 기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반까지만 해가지고 뭐 아이온2가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뭐 NC가 뭐 좋건 싫건을 떠나서 유저들의 말 잘 기울여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잘 바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